문제 처리, 실전 문제 스텝 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는 일단은 문제들이 조금씩 길어요. 길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 기준만 세우면은 또 할 만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스텝 3 실전 문제에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비품 관리를 담당하게 된 A사원은 기존에 거래하던 땡땡 문구와 다른 업체들과의 가격 비교를 위해 세모 문구와 네모 문구의 견적서를 요청한 뒤 세 곳의 가격을 비교하려고 한다. 비품의 성능 차이는 다르지 않으므로 비교 후 가격이 그냥 제일 저렴한 곳과 거래할 예정이다. 가능한 한 혜택을 모두 적용할 때 견적서의 총 합계 금액과 최종적으로 거래할 업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곳이 또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틀린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배송료는 총 주문 금액 계산 이후 더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절사한다는 얘기는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버린다. 자, 오케이. 가볼게요, 이제. 자, 동그라미 문구. 동그라미 문구는 일단은 수량은 하나씩이고요. 단가가 있는데 단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공급가액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주문 금액에서 20% 할인 쿠폰을 주고 배송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10만 원 넘어가면 무료 배송이고 10만 원이 안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4,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배송료는 총 주문 금액 계산 이후 더하는 겁니다. 됐죠? 총 금액 계산 이후 더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동그라미 문구 같은 경우는 32,000원. 31,900원. 그 다음에 2,500원. 이거에 80%를 깎아준대요. 맞죠? 거기다 이제 4,000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원 미만은 절사라는 얘기는 계산 결과에서 절사하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32,000원 둘이 더하게 되면 63,900원, 65,900원, 66,400원. 48, 32, 5, 3, 1, 2, 0이네요. 그렇죠? 53120이고 거기다가 4,000원을 더했으니 5, 7, 1, 2, 0이지만 절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사는 버림이니까요. 그래서 57,100원. 57,1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같은 경우는 25,000원, 22,800원, 1,800원이고요. 회원가 구매 시 판매가의 7% 할인 7만 원이 넘지 않으면 2,50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일단은 더해볼까요? 바로 더해보겠습니다. 47,800원, 48,800원, 48,800원, 49,600원이네요. 곱하기 7% 할인이에요. 7%. 맞죠? 거기다가 2,500원을 더하는 겁니다. 자, 언뜻 봐도 이거의 7%면 2,500원보다는 이거의 7%가 더 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둘을 더해도 49,600원보다는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런 걸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93%, 즉 7%를 뺍니다. 5만 원에 7%를 빼면 얼마예요? 3,500원을 빼면 되죠. 여기다가 400원에 7%. 28원입니다. 28원. 이거를 빼는 거죠. 맞죠? 28원을 또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400원도 빼야 되죠. 400원도.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거기다 2,500원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해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원 단위는 절사해야 되고 이것보다는 작은 금액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보다는. 계산해보시면은
28,600원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일 저렴한 것 같고요. 세모가. 그 다음에 끝났네요. 왜 끝났냐면은 끝났습니다. 왜냐면은 3번이 48,200원이 있네요. 그래서 48,200원이 된다 그러면은 네모가 가장 저렴한 겁니다. 자, 네모도 볼게요. 네모도 보시면은 일단은 24,100원, 28,000원, 그 다음에 3,600원이고 첫 구매 적립금에 4,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000원 이상 나오면은 문서 파일 한 개를 무료 증정한대요. 배송료가 4,500원이고 6만 원 넘으면 무료 배송. 자, 일단은 공급가액을 보시게 되면은 MST D128S와 A4 복사용지 75g짜리 두 박스 묶음이 28,000원. 둘이 더하면 일단 5만 원 넘거든요. 넘으면은 일단은 문서 파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4,500원은 고려하지 않아, 3,600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24,100원, 28,000원을 더하면 52,100원. 됐죠? 여기다가 3,600원짜리를 무료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이 있으니까 4,000원을 빼요. 그리고 배송료가 4,500원이죠. 아니 52,600원이네. 얘가 제일 저렴합니다. 세모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어서 보면 자, 다음은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N 대학의 이과대학 H 학과장은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현지 교육 시스템 및 캠퍼스를 탐방할 예정이다. 탐방은 2박 3일의 일정이고 1박의 숙박은 각 해외 대학에서 제공하며 해외에서 이동에 필요한 교통도 현지에서 부담한다. 이때 방문하는 해외 대학에 따른 총 출장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장비는 숙박, 식비, 항공비, 일비 얘네들이 합이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1박의 숙박은 낸다는 거예요. 맞죠? 탐박은 2박 3일 일정이고. 맞죠? 그러면 1박에 대한 거는 내니까 1박에 대한 숙박 요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1박에 대한 숙박 요금. 됐죠? 자, 그다음에 또 부담하는 것이 교통비도 현지에서 다 알아서 한대요. 교통비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식비 정도 남았습니다. 식비. 맞죠? 식비. 그다음에 왕복 항공료. 그죠? 왕복 항공료 됐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비도 있네요. 일비. 해외 출장 시 일비는 하루당 2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 캐나다부터 가보겠습니다. 캐나다. V대학.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우선 V부터 보면 자, V가 이게 잠시만요. 항공비 자체가 캐나다 토론토로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냥 캐나다 토론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V다. 그러면 일단은 왕복 항공료 148만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숙박비 1박은 내야 된다 그랬죠?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식비가 있죠. 식비는 매일 지급하는 거니까요. 3일에 대한 거를 지급해야 되고 12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비가 하루당 2만 원이죠. 요거네요. 그러면은 173만 원 나옵니다. 맞죠? 173만 원.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K 같은 경우는 일단은 66만 원. 캄보디안 숙박비가 3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식비가 하루에 2만 원이니까 6만 원. 일비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2, 78, 81만 원 나오네요. 맞죠?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죠. 83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나머지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L대학. L대학 같은 경우는 53만 원. 맞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 18,000원이니까 숙박비가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3일이니까 5.4에다가 6 더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62, 67.4. 맞습니다. 그 다음에 F대학. F는 독일이면 175만 원. 그 다음에 독일이면은 숙박비 하루치 주고, 식비 12만 원. 그 다음에 일비가 6만 원 이거죠. 자, 정리해보면은 25, 딱 200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W 같은 경우는 LA 145만 원. 그 다음에 숙박비 12만 원. 그 다음에 6만 원 이거죠. 170만 원 나와요. 딱 나오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네, K대학이었습니다. K대학. 근데 이제 이렇게 사실 할 건 아니고 만약에 1번부터 따진다 그러면 L대학부터 보긴 봤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느라고 했지만 순서대로라면 L대학부터 하는 게 맞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5번. 자, 5번은 갑 조선소는 A부터 F에 선박 6척 건조를 수주하였다. 오늘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며 갑 조선소의 하루 최대 투입 가능 근로자 수는 100명이다. 다음 공정표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작업은 오늘부터 개시되며 각 근로자는 투입된 선박의 건조가 끝나야만 다른 선박 건조에 투입될 수 있다.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6척의 건조를 수주한 것이고 기한은 30일 이내예요. 그리고 100명 이하를 써야 됩니다. 동시에 100명까지 가능하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분이 A부터 F까지 있고 소요기간이 있는데 자, 일단은 1일 필요 근로자 수가 있고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인원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소요기간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소요기간은 30일 이내니까 그 다음에 필요 근로자 수도 100명으로 한정돼 있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익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억 갑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최대 4척이다. 30일 안에 몇 대를 만드냐 이거예요. 30일 안에. 그러면 이런 거는 애초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4척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5척이나 6척이 현재 가능하냐. 5척의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은 F가 소요기간도 제일 길고 그 다음에 필요 근로자 수도 제일 많거든요. 그 F를 빼면 되겠네요. F를 빼면 기억에서는 일단은 D하고 E를 같이 해요. D가 40명, E가 60명. 이렇게 되는 거죠. 15일 동안 하고 이렇게 하면 2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10일 동시에 다 진행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C가 40명. 네, C가 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C가. 맞죠? 그 다음에 B가 30명. A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20명. 이러면은 30일도 되기 전에 5척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기억이 틀렸다. 니은 갑 조선소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는 160억이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수익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2척 만드는 게 1척 만드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 않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F를 보세요. F는 1척을 건조하는데 물론 소요기간도 가장 길고 1일 필요 근로자 수도 가장 많긴 하지만 수익이 가장 큽니다. D하고 E를 동시에 진행하면은 사실 소요기간은 F보다 짧지만 필요 근로자 수는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예요? 80억입니다. 80억.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F보다 더 기간 안에 더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F는 하는 게 좋고요. F를 하는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F를 하는 동시에 F랑 B를 같이 하면 딱 100명이 되죠. 이게 사실 A랑 같이 해도 되긴 하는데 왜 굳이 B로 하냐면은 B는 A보다 수익이 크고 그 다음에 1일 풀 근로자 수도 많죠. 하지만 F를 하게 되면은 30명의 자리가 남기 때문에 F랑 B랑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니은은 일단은 F를 20일 동안 하는 겁니다. F예요. 70. 여기다가 B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B는 10일 동안 하는 겁니다. B.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연결할 수 있는 게 A밖에 없네요. A가 5일입니다. 5일. 5일이고 20명이에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찌됐건 간에 F가 끝나야만 되는 거고요. F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하고 1을 할 수 있어요. D하고 2를 한 100명입니다. D가 40명, 60명. 이 정도 할까요? 네, D. 딱 30일 채우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 B, C 빼고 다 한 거죠. C 빼고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C 빼고 다 한 거니까 15, 20, 35, 45. 자, C가 죄송합니다. D가 안 되죠? 네, 안 되네요. 11. 네. 다시 D2를 하는 것보다 F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은 F가 밑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안 되고 C가 들어가면 안 돼요. C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D하고 15일이니까 안 되네요. 잘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C가 40명 이렇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A, B, C, F라고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15, 35, 75, 160이죠. 그렇죠? 그 답은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다. 이러면은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하고 리을이 둘 다 좀 오래 걸리는 형태인데 디귿을 보시면 계획한 기간이 15일이 연장되면 수주한 모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있어요. 왜 있냐? 여기다가 30이죠. 여기다가 지금 15를 붙이면 C가 40명이죠. 이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하면 45일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니은하고 디귿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딱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이 맞다. 답은 일단 3번이 나옵니다. 3번.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답은 나왔지만 리을을 보면 하루에 최대 투입 가능 근로자 수를 120명으로 증가시키면 계획한 기간 내에 모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기한은 정해진 거예요. 30일로. 30일로 정해진 상태에서 120명으로 늘린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상황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F하고 이거죠. 120명으로 증가시키면 F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2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네요. 맞죠? 2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어요. 2만 아니면. 왜냐면 자, 그러면은 2가 아니면은 애매한데. 어찌됐건 간에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F가 먼저 되든 F가 나중이 되든 F는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는 지금 모든 선박을 건조한다라고 했으니까 F가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F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맞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2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2는 여기다 붙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최대 120명이니까. 2를 여기다 붙여도 안 됩니다. 35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120명으로 증가시키면 어차피 안 돼요. 130명이 돼야지. 다시 F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F가 들어가면 2가 밑으로 붙든 이쪽으로 붙든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안 되잖아요. 3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붙이려고 했더니 120명 제한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면은 130명으로 늘리던가 아니면 35일로 늘리던가 일단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120명은 안 돼요. 130명은 여지가 있는데 120명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다음은 K공사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이다. 자료를 참고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월 사용량이 600kWh일 경우 전기 사용에 대한 청구 요금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청구 요금의 10원 미만은 절사는 버리는 거고요. 10원 미만이니까 원 단위로 나오는 건 절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용 전력 저압 전기요금표고 기본 요금이 있고 전력량 요금이 있습니다. 자, 일단 600을 썼어요. 600. 600이면은 기본 요금이 7,300원이죠. 그죠? 구간마다 기본 요금을 다 매기는 것이 아니라 쓴 것에 대한 속한 기본 요금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0을 썼으니까 일단 처음 200kWh는 93.3원이었네요. 93.3원에다가 200 곱하고 187.9에다가 200 곱하고 400에다 그 다음에 280.6에다가 200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쓰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93.3 187.9 280.6 여기다가 일단 200을 곱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기본 요금에다가 전력량 요금까지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력량 요금까지를 더한 것이고 부가세에다가 전력 기반 기금까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부가세 10%, 전력 기반 기금 3.7%.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37 곱한 값이 답입니다. 근데 요거는 선택지를 보시면 값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나오는 금액이 11만 9,660원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일단은 선택지 간의 차이가 몇백 원 차이는 아니에요. 몇천 원 차이, 4,000원,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7,000원, 뭐 만 얼마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그냥 대략 12만 원 잡고 이거보다는 작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작다. 12만 원에 10%, 3%, 7%. 그러면은 7%면은 84.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은 13만 6,440원. 요것보다는 조금 작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작은 거는 1번밖에 없죠. 1번. 그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을 얼렁뚱땅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왜? 이거를 정말 계산해서 4452 버리고 하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12만 원이라고 보지 마시고 12만 원보다 조금은 작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필요하거든요. 근사값을 구했는데 이것보다 크냐 작냐를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선택지에서 고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보다 작다. 당연히 이 계산 결과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방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넘어가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조건과 관광지 운영 시간 및 이동 시간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사실은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노가다 형태의 문제이긴 합니다. 노가다 형태의 문제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기준을 잡을 필요는 있어요.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뭐가 되는지는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관광지 운영시간, 이동시간 근거 판단할 때 옳은 거. 하루에 4개 관광지를 모두 한 번씩 관광을 하고 궁궐에서는 가이드 투어만 가능하다.
가이드 투어는 10시와 14시에 진행하며 시작 시각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며 각각입니다. 관광지 운영 시간 외에는 관광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뭐로 시작해야 되냐 이겁니다. 뭐로 시작해야 되냐. 어디로. 근데 보시게 되면은 궁궐은 지금 시간대가 가이드 투어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두 한 번씩 관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궁궐을 기준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와 14시부터 16시까지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궁궐에 10시부터 12시 거를 하려면 보세요.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자, 사찰을 보세요. 사찰 같은 경우 만약에 1번으로 한다. 사찰을 1번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게 8시입니다. 8시. 맞죠? 자, 8시에 끝나죠. 8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딴 데 갈 데가 없죠.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궁궐밖에 없네요. 맞죠? 왜냐면은 궁궐을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궁궐을 안 가게 되면은 다음 걸 하고 나서는 궁궐을 볼 수가 없잖아요. 10시 거를 보려면. 그럼 보세요. 사찰에 갔다가 궁궐에 갔습니다. 궁궐에 가면은 12시에 끝나요. 됐죠? 끝났습니다. 12시에 끝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맞죠? 자, 이동을 하고 박물관을 가든 분수공원을 가든 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 2시간씩 보내면 일단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6시가 되는 거죠. 16시. 자, 16시가 되는데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 보세요. 궁궐에서 박물관을 가는데 23분이에요. 맞죠? 또는 분수공원으로 가는 데가 27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박물관에서 만약에 분수공원을 가든 분수공원에서 박물관을 가든 40분이 거기다 더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말을 조금 말로만 하니까 안 되겠네요. 보세요. 궁궐 거를 10시 거를 본다. 이러려면 사찰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사찰이 6시 시작이란 말이죠. 그럼 6시를 본다 치자고요. 맞죠? 본다 치자. 그러면 8시에 끝납니다. 8시 50분에 궁궐로 가면 10시 거부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궐은 사찰을 맨 처음에 가서 안 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은 본다 치자고요. 그러면 남은 데가 2군데잖아요. 박물관과 분수공원. 근데 박물관에서도 2시간을 봐야 되고 분수공원에서도 2시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끝나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12시. 맞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동 시간에다가 4시간을 더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16시가 되는 거예요. 16시. 근데 이동 시간을 보니까 궁궐에서 박물관 갔다가 분수공원을 가나 궁궐에서 분수공원을 갔다 박물관을 가나 모두 다 17시가 넘어서 끝나요. 맞죠? 왜냐하면 이동 시간만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7시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분수공원이든 박물관이든 하나를 못 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궁궐은 10시에서 12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궁궐을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 마지막이 아니라 궁궐이 14시에서 16시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궁궐은 14시에서 16시에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봐야 되지. 맞춰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찰이거든요. 사찰에 가요. 6시에서 봅니다. 6시. 6시에서 8시까지. 그리고 나서는 자, 박물관을 가도 되고 분수공원을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수공원 갔다 할까요? 분수공원? 가면은 40분이니까 8시 40분에 도착. 8시 40분에 도착해서 2시간 보면은 10시 40분. 10시 40분에 뭘 가요? 박물관을 가요. 그러면은 11시 20분. 11시 20분에서 박물관 2시간 동안 봅니다. 그러면은 13시 20분이 되죠. 그러면은 13시 20분이니까 궁궐까지 지금 40분 남았어요, 시간이. 근데 박물관에서 궁궐로 가는데 23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찰, 분수공원, 박물관, 궁궐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찰에서 박물관을 가는 거는 자, 사찰에서 박물관을 가게 되면 8시 45분. 8시 45분에서 2시간 지나면은 10시 45분. 10시 45분에서 분수공원을 갑니다. 10시 45분이었으니까 11시 25분. 11시 25분에서 분수공원에서 보면은 13시 25분. 자, 이렇게 되면 14시까지 35분이 남죠. 그러니까 또 27분 이동해서 궁궐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궁궐을 마지막에 놓으면 요 안에는 박물관 분수공원이 되든 분수공원 박물관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맞죠? 됐습니다. 자, 기억. 사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마지막 관광을 종료하는 시각은 16시 30분 이후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궁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16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박물관의 분수공원의 관광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죠. 무방하다는 얘기는 관광을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